양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를 뒤흔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수법도 더 악랄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직접 취재한 황다혜 KBS 사회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보도가 나간 기사 보고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던데요. 제보를 언제쯤 어떻게 받으셨어요? 일단 저희 KBS에 제보가 네. 온 건 5월쯤이었고요. 네. 일단 저희 제보창으로 왔는데 저희한테만 제보를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도 많이 제보를 하신 정황이 좀 보였어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어떤 대화방으로 저희를 초대를 하셨는데 저희 말고도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왔다 간 흔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접촉을 하게 됐고 처음에 그 방에서 공유해 주신 자료가 굉장히 파악이 어려웠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가 좀 파악이 어려워서 계속해서 저희는 그 제보자분이랑 대화를 이어나갔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 나가다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안개 속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파악을 해 나가다가 지금 얼룩소에서 활동하는 원은지 에디터님 만나면서 이분이 이제 과거에 추적단 불꽃에서 단으로 활동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 만나면서 이제 좀 이거는 좀 그려진다 그림이 이런 게 좀 파악이 됐죠. 네. 뭐 제보자 신상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제보자가 직접 제보한 거는 맞았습니까? 이게 피해자분이 아니라 제보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대화방을 만드신 분이에요. 범죄자 L을 잡아달라 이런 대화방에 과거 이제 L의 과거 행적 같은 걸 이제 모아 오신 분이었는데 네. 이제 말씀은 이제 굉장히 정의롭게 하시죠. 이래서 뭐 추적해 왔고 이번에 IP를 확보했고 이렇게 네.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그분이 나쁘게 말하면 성착취물을 함께 공유하거나 했던 가담자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일단 의심은 할 수 있는 의심은 거니까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보를 하실 때만큼은 굉장히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계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이분한테 이제 제보를 받은 건데 원 에디터님께서는 피해자분을 직접 접촉을 하셨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가해자의 수법을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제 좀 그림이 좀 그려지기 시작한 거죠. 피해자가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요. 근데 일단 사진과 영상들이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 그것도 제보자가 제공을 한 겁니까? 아니면 피해자 쪽을 통해 가지고 같이 확보를 한 겁니까? 근데 일단 둘 다 되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보자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된 건데 그걸 보고 저도 이게 이 사람이 제보하는 게 진짜구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 믿게 된 거죠. 좀 누가 봐도 이건 범죄다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 네, N번방 사건 터졌을 때만 해도 뭐 믿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유사한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한 믿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사실 확인을 해나가는 과정이 어땠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보자한테 이제 연락을 하면서 그분이 처음에 보내주셨던 자료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런 발언을 한 거다. 그리고 저도 모아놓은 방이 텔레그램에서 어떤 기능을 써서 모아놓은 방이어서 텔레그램 자체를 이해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원 에디터가 저희한테 있었던 제보가 왔던 시간이 이제 5월 이후잖아요. 5월 말 6월 초인데 그 전부터 이제 원 에디터님께서는 텔레그램 생태계를 지켜봐 오셨고 체증을 좀 해오셨기 때문에 어떤 빈 공간이 채워지면서 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졌죠. 그러면서 이랬구나.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방이 있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그런 방에서 착취물이 공유가 되고 또 뭐 다른 방으로 퍼나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대화방에 직접 들어가는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방들이 어떤 항상 고정돼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라졌다 없어졌다 하고 그래요? 그리고 좀 이른바 상위방이라는 게 있는데 밑에 좀 이른바 좀 공개된 방에서 그 링크를 구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공개된 방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면 위에 올라가면 좀 수위가 높은 거를 공유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정황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일부는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N번방 사건하고 어떤 점이 유사했는지 또 다른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달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저희도 이게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려서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너무 제2의 N번방이라는 말이 성착취물이 공유될 때마다 좀 쉽게 남발되는 수식어이기도 했는데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유사한 점은 일단 이제 피해자분들을 노예라고 이제 부르면서 굴욕감을 주는 어떤 착취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전 동일하다고 봤고. 누가 그렇게 부릅니까? 그 가해자들이. 운영자가 있을 거고, 그쵸. 그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운영자가 그렇게 부릅니까? 운영자도 그렇게 부르고 그 방에 어쨌든 N번방은 돈을 내고 입장한 사람들이니까 이 운영자의 노예면 자신의 노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어떤 거죠. 그 네네. 방도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주인과 노예라고 어떻게 보면 부르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의 몸에 어떤 글씨를 새기게 해요. 마크라고 하죠. 누구 주인님. 저희는 이제 L 주인님이라고 써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접근 방식이 이제 약점을 잡아서 당신의 약점을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착취물을 받아내는 식이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N번방이랑 유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은 그 N번방은 L번방 말고 N번방은 이제 돈을 받고 고정방을 운영을 했다면, 이 저희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L은 현재까지는 돈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그 방에 대화방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저희도 거기서 이제 되게 그 단의 도움을, 그 원은지 에디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건데, 이 방 저 방에서 돌아다니면서 누구 영상이 이 L한테 있다라고 하면서 그 L이 이제 L 스스로인지 아니면 L과 함께한 그냥 뭐 조직원들인지 아니면 뭐 아직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여기저기서 L의 영상이라면서 이 유포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이제 게릴라성으로 퍼뜨리고 다닌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한 대화방이 저희가 확인한 것만 이제 30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30개가 넘어요? 네, 이게 열렸다 닫히고 하는 방들이. 그러면은 계정을 폭파하고 또 다른 방을 여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런 방들이 쭉 있는 겁니까?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폭파하고 열기도 하고, 이게 텔레그램에 나름의 기능이 있어요. 음란물 유포가 뭐 신고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폭파를 시키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헤쳐 모이는 좀 양상이 좀 있지 않나. 그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N번방과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관계는 이제 노예처럼 이렇게 피해자들을 종속적인 관계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피해자들을 그렇게 만드는 과정도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거를 확인한 거는 일단 그 N번방 보도할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그걸 좀 확실하게 확인했던 거는 그 피해자분이 나눈 대화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는구나. 그게 이제 노예로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애초에 저희 제보자께서 제보를 할 때 이 L이라는 사람이 그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는 과정을 이제 캡처를 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그 작업을 하는구나. 이제 그건 이제 제보자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유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뭐 SNS 계정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뭐 제가 저만 알고 싶은 비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내가 너를 아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쪽 분들은 그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번호랑 집이랑 이름 다 알고 있다. 내 주변 사람들한테 너가 이런 비밀을 갖고 있는 거 다 퍼뜨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럼 이거 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포즈로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내면 이거를 이제 유포하겠다라고 하던지, 그 다음에 또 다른 협박이 계속 이어지는 방식으로 계속 성을 착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공유되는 영상, 이거 사실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긴 어려울 텐데 굉장히 치욕적인 모습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요. 그 성착취물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있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도 그 처음에 받았을 때 그 썸네일 정도만 확인을 하다가 예. 나중에 취재를 제대로 할 때 가해자가 한 어떤 공통점을 찾아야 돼서 이제 몇 개씩 확인을 해보면 뭐 말은 삼가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보기 좋진 않습니다. 네. 네. 근데 피해자들은 혹시 접촉을 하셨습니까? 피해자들은 지금 어떻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직도 이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쉽지는 않은 상태인데 네. 일단은 꼭 잡아달라. 네. 검거가 진짜 최우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피해 과정에서 약간 꼭 저희가 접촉한 피해자 말고도 예. 대화방에서 이제 다른 가담자들이 하는 나쁜 말들을 들어보면 저 피해자가 뭔가 단서를 줬으니까 이렇게 당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네네. 행실을 잘못했으니까 네. 이런 어떤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예. 거기서 이제 좀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도 있었고 해서 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신다는 점,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여성단체의 도움이나 해서 예. 이제 되게 잘 극복하고 계시는 모습도 보인다는 점으로 해서 그래도 뭐 입체적으로 계신다. 막 너무 네네. 막 그러니까 피해만 호소하고 있다기보다는 물론 그거는 벗어날 수 없는 피해지만 네. 그래도 나름 극복하고 계신다고도 느꼈습니다. 일단 여성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까? 네, 수사하고 있고요. 일단 텔레그램이 수사에 철저하게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네. 어려움은 있겠지만 경찰만의 저는 그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물론 굉장히 그렇겠죠. 수사가 깊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꼭 잡을 것이라고 좀 그동안에 이제 있습니다. 취재하면서 확보했던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경찰에 제공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 처음 받았을 때 취재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신고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가지고 있기만 해도 본 것만으로도 이제 처벌할 수 저도 있죠.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이런 범죄 상황을 봤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것도 조금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 회의를 거쳐서 먼저 신고를 했고 그렇죠. 그랬죠. 예. 그러니까 KBS가 취재하면서 확보했던 자료 그리고 네, 다 여성단체가 보냈습니다. 확보했던 자료 네. 이런 것들하고 같이 뭐 일종의 이제 공조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 취재 계획이 또 있습니까? 일단 이게 한 보도가 되고 나름의 화제가 되면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추가로요. 네, 그래서 좀 더 사건이 구체화되는 좀 느낌이 있고 이 제보랑 그 시청자분들이랑 함께 좀 더 많이 알아가고 이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빨리 잡고 싶다는 열정으로 네, 계속 할 각오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도 하고 경찰도 아마 관련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KBS도 계속 취재하면서 확인된 내용이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확실하게 보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다의 KBS 사회부 기자였습니다.